최근 대만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안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총통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원 권한을 확대하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최근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강한 견제와 자국 의회의 발목 잡기라는 두 가지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이렇듯 대만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항상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더해 2020년 대비 2023년 중국의 국방비는 2배로 늘었고 49년까지는 군사강국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전할 내용은 마이클 베클리 교수와 그가 전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입니다. 마이클 베클리 교수는 터프츠 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이자 미국 기업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입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과 미 국방부에 자문하고 있죠. 그는 할 브랜즈 존스 호킨스대 교수와 2022년 데인저 존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그럼 그가 책에서 이야기한 미래의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10년간 더 나빠진다.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을 예측하는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몽 때문인데요. 중국은 지구상 단 하나의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국력이 비등해진 두 강대국 간 장기적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와 지정학자가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위한 봉쇄 지침서 같은 이 책의 진단은 다릅니다. 미중 경쟁은 100년간의 마라톤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승부가 날 맹렬한 단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의 성장은 2020년까지였으며 경제적으로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기적을 만든 5가지는 이미 불안 요소가 됐는데요. 중국의 호의적인 세계, 개혁과 개방 정책, 세련된 전제 정치,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 풍부한 자원의 축복은 어느새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재앙은 이미 가시화됐고 자원은 줄어들며 지정학적 환경은 적대적으로 변했죠.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의 내재적 불안 요인이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력 도발과 무모한 팽창 전략을 키우게 됩니다. 쇠락하는 강대국의 위험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14년 독일과 1941년 일본처럼 정점을 지나 하락기에 들어선 나라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 또한 동일하죠. 현재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이 책은 매우 높게 봅니다. 이미 대만 장악은 중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 섬을 되찾기 위해 인민해방군 예산의 약 3분의 1을 쏟고 있습니다. 대만을 손에 넣는다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차지할 수도 있죠.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불치망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암울한 미래를 타개하기 위해 2030년 이전 향후 4-5년 사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중국은 상습적 무력 도발 끝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대만 전역의 비행장, 정부청사, 군사시설물, 오키나와와 괌 미군기지에 퍼붓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습니다. 사이버군은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미국의 위성을 도용합니다. 전초전에 이어 대만 서부 해변에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중국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하와이와 페르시아만 등에 흩어진 전력을 대만 해협까지 전진하려면 몇 주가 걸리며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중국 주력군이 항구와 비행장에서 탑승할 때 저위력 핵무기로 타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파국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위험 구간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봉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예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것이죠. 미소 냉전기처럼 중국을 외톨이로 만들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우호 세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미 이 책의 전략 중 다수는 추진 중이죠. 중국 정보기술 대표기업 화웨이와 GT를 서방에서 퇴출했고 반도체 공급망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대만의 방어력을 키우며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길고 확실한 싸움에서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저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해에 중국과의 전쟁을 경고하는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세로 인해 중국을 성공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더욱더 필수적인 과제가 됐죠.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 아시아에서 팽창을 꾀한다면 유라시아 대륙은 전체가 전장이 되며 미국은 다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선이 넓어진다면 미국이 적에게 압도당할 수 있으며 전후 국제질서는 붕괴합니다. 중국 경제는 러시아보다 10배나 크고 국방 예산은 4배에 달합니다.
최강 대국 간 패권 이행기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도 이 책은 실상을 호도한 오판이라고 꼬집습니다. 전쟁은 상승하는 국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닌 하락세의 불안감이 폭발시킨다는 분석에서 말이죠. 저자들은 메가더 장군의 말을 인용하며 위기에 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이죠. 이 책이 진단하는 두 나라 간 갈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